네, 반갑습니다. 7월 25일 목요일 마감 시작입니다. 자, 시장이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오늘 시장은 2700포인트 근처까지 밀리면서 낙폭을 키웠고요. 코스닥 역시도 하락세를 크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은 2차전지가 조금 올라와지면서 시장을 그래도 지지해 주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만 워낙 다른 업종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죠. 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이 조금 괜찮았으면 주가가 좀 올랐을 수도 있겠는데, 코스닥은 이제 이 2차전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다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그것도 역시 배터리가 좀 반등이 나왔네요. 배터리 반등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종목들도, 조금 버티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빠졌죠. 하이닉스가 19만원까지 밀리게 되면서, 부담감을 확 키워주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집중됐고요. 특히 하이닉스한테, 물량이 많이 몰리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세 보여줬습니다. 누가 보면 하이닉스 망한 줄 알았겠죠? 근데 하이닉스 오늘 사상 최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그 기업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왔다. 자, 실적이 나쁘게 나오는 기업들은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같이 조금 알아보고 상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차트 보도록 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710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지지라인대가 희미하죠. 지금 이제 매물대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일단 지지선에 대한 포인트는 밀려 있고요. 매물대에 대한 지지가 나오는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투자자들이 실망을 좀 한다거나 겁을 집어먹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2650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도 이제 조정은 충분합니다. 이 정도까지 들어왔으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구간까지 진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바로 올려줄 것이냐 아니면은 내려갔다 올라갈 것이냐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같이 많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면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짚어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은 좀 애매한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위치까지 왔어요. 자, 그리고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 일단 지지선은 유지가 됐습니다. 아침 지지선 유지가 됐고, 상승 포인트가 쭉 연결은 됐습니다만, 종목군 간의 어떤 상승 포인트는 좀 약하고, 그 다음에 하락 포인트가 좀 커져 있었던 모습이 좀 부담이죠. 그 다음에 기관이 마지막에 훅 떨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부담감이 조금 더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 자체가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보시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상황 보시면 올라가다가 이것도 마지막에 좀 들어왔어요. 여기는 기관 쪽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보이면은 코스닥 쪽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코스피 쪽에서는 좀 던지는 형태의 모습이 좀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오늘 저점 구간은 일단 지켜주면서 두 시장, 양시장 모두 다 아래쪽 꼬리를 좀 달아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압박감은 여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지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이제 반등 나와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등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지금 반등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애들은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는 애들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전지보다는 이 바이오 쪽에 힘이 더 세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다들 실적 좋다,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애매한 상황이 좀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답답하네요. 그죠? 자, 이 종목군들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수급 먼저 좀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수급.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6,700억 순 매도가 나왔는데, 하이닉스에서 7천억 넘는 순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하이닉스 빼면은 외국인들은 순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정도입니다. 자, 기관 쪽에서는 지금 금융투자는 큰 거 없었는데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매도가 좀 잡혔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들 매도는 계속 진행됐고, 금융투자가 지금 코스닥 쪽으로 중소형주 위주로 매수가 진입이 되면서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애매한 형태의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수급의 방향 이런 것들은 이게 뭐야 싶을 정도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글쎄, 이 정도 매도 가지고 이렇게 장이 빠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1.95% 아침하고 비슷합니다. 84,000원 정도. 요 정도 선이 일단 삼성전자의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주변 종목군들이 밀리게 되면 상황은 뭐 조금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시점에서 계속 지지 포인트를 만들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쁘지 않죠. 네, 이런 자리들을 네, 삼성전자 우선주 뭐 이런 자리들이 오늘 반등 포인트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이닉스가 오늘 지금 네, 19만원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저가가 189,000원, 아까 9%까지도 빠졌었는데 이게 이렇게 빠질 일이야? 이렇게 빠질 일이야? 라는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지금 뉴스에서는요, HBM3E 12단에 대한 부분이 이제 3분기 내에 양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5.47조 원인가요? 네,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영업이익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된 거고, 12단이 지금 뭐냐면 내년 하반기네요. 네, 내년 하반기.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삼성전자가 조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12단에 대한 부분들을 네, 집어넣는 상태고, 지금 현재 시점 보면은 이 삼성전자가 아직 HBM3E의 8단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 근데 8단이 아니라 12단이에요. 네, 12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뉴스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통과하려는 게 12단이에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이미 8단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엔비디아가 내세울 이제 신제품 칩에는 12단을 쓰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요 내용들 있죠. 네, 이 HBM3E 8단에 대한 이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거를 갖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이닉스와의 어떤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2단에 대한 부분들이 샘플링을 좀 이제 제공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들이 이제 진행 사항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같이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이제 실패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퀄리티 테스트 통과,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이닉스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이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이 독주 체제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네, 특별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빠진 거는 사실 외국인들 차익 매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실적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있었죠. 근데 주가가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올라가서 좀 조정이 필요했던 부분이 좀 있었지만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그것도 실적이 좋은 날 넘기기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넘기기 좋았겠다.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 순매수 최고로 들어온 종목이 오늘 하이닉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것도 매물대 시점으로 진입이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만원대 18만원대 이 매물대 포인트를 보고서 진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정이 충분히 나오면 다시 반등 나오고요. 자, 지금 이제 끝났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20만원은 이제 더 이상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절대로,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고 치더라도 절대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이렇게까지 내려갔다 치더라도 올라갔다가 전고점 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반등 포인트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을 내기 위한 그런 어떤 흐름이냐, 아니면은 이 상태를 또 다시 이어갈 것이냐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이번 하락 이후에 나타나는 반등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조정은 일단 충분히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과매도 들어갔기 때문에 뭐 당장 내일이든 아니면은 뭐 다음 주가 됐든 반등이 연결될 수 있는 구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겁먹을 필요 없이 매수를 더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는 근데 오늘 들어가시면 안 되고 삼성전자 매수가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4.3조 원. 일단은 네, 사상 최대 실적 나왔죠. 예상한 대로 나왔어요. 예상한 대로 나왔고, 현대차가 2.7% 정도 떨어졌는데 이건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외를 봐야 되나요? 네, 지금 시간외 반응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실적이 일단 좋게 나왔는데 여기서 뭐 문제가 될 게 지금 있나 싶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일단 하이브리드 쪽을 통해서 잘 나왔다라면 이 시간외 쪽에서도 움직여줘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네요. 전혀 반응이 없어. 하이닉스는 어때요? 하이닉스는 시간외에서 전혀 반응이 없어. 삼성전자는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물론 끝나봐야지 알겠죠. 시간에도 끝나봐야 알겠지만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보면은 이게 어이없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올라온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네, 올라온 것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일단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의미 없는 그런 반등들을 통해서 나온 종목들이잖아요. SDI나 이런 쪽. 이쪽으로 또 넘기는 거예요. 네,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일단 하락 추세에서 반등 나오니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쪽으로 이렇게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기고 있다. 이게 이 수급을 자꾸 그쪽으로 보내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안 올라왔던 것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도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네, 이 반도체나 자동차 쪽은 이제 좀 과하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과하다. 그래서 얘네들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갈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등이나 이 전체 분단의 반등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네, 아마도 이제 그냥 내일부터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내일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는 크게 더 하락할 만한 포인트는 없겠죠.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 자체가 그냥 비리비리한 모습으로 끝났다 보시면 되고, 이런 거, 네, 전선 관련한 종목군들도 같이 연결해서 매도가 좀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프로비렘하고 에코프로가, 네, 상승세 보여줬는데, 에코프로비렘은 아시다시피 실적이 어때요? 요거는, 네, 요거는 적자예요. 2분기 적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실적, 네, 나쁘게 나왔죠. 실적 예쁘게 나왔고. 네, 이게 실적 나쁜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네, 실적 좋은 종목들이 내려갔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시장이 좀 반대로 움직였다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뭐 이거는 뭐 시장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게 봐야 되고, 대부분이 이제 다 밀렸죠. 오늘은 이제 바이오 쪽이 주가 하락세를 크게 보이면서 알테오젠은 9%대 밀렸죠. 그래서 크게 밀렸고, 요 밑에 보시면 네,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대부분인데 이쪽이 같이 밀리면서 부담감이 좀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그다음에 반도체 이쪽 같이 밀리면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그냥 문제시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차전지가 이제 영향력을 많이 줄였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네, 그런 쪽 의미로 해석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자, 등락 현황 보시면 오늘 뭐 완전 장난 아니겠죠? 네. 거래소 쪽 먼저 살펴보시면 160개 상승, 732개 하락. 아침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네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301개 종목 상승, 1290개 하락.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000개가 일단 넘네요. 그죠? 2000개 넘는 종목이 오늘 하락세 보였고요. 그래도 조금 낮습니다. 아침에는 350개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그래도 한 460개 정도 오늘 상승세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 자, 상승폭 한번 볼게요. 상승 포인트 보시면 SG, 셀리드, 퀀타 매트릭스 이런 종목들, 뭐 시총 작은 것들 위주로 오늘 상승이 있었고, 상승 포인트는 ETF 제외하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들 ETF는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정도 빼니까 한 15개 정도 오늘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의 올라온 게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아래쪽 보시면 1.5 정도 나와 있는데, 1.5 정도 수치도 지금 ETF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되게 어거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포인트. 자, 하락률은요, 좋은 사람들, LS 일렉트릭, 하나 엔진, 한울, 반도체 등등등 해가지고요. 그동안 조금 올라가면서 분위기 잡았던 종목군들이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특히 반도체 연결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오늘은 바이오 쪽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선, 전력 관련한 종목군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 포인트가 크게 밀렸고, 오늘 하락 포인트 보시면은 되게 많습니다. 32개 정도 잡혀 있죠. ETF 제외하더라도 26개 정도 잡혀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많은 종목이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락 포인트는 4.46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3% 정도 수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계좌 마이너스 3% 정도면은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3% 빠졌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잘했구나. 네. 평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 3% 넘어가셨다. 그러면은, 네,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은 그럴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오늘 기관적 움직임 먼저 보시면은요, 하이닉스 매수가 있었어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가 1,500억, 레버리지 팔아먹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됐는데, 금융시장 움직임이 그냥 이랬습니다. 네. 레버리지 삼성전자 팔아먹고, 하이닉스 매수했다. 고버스 매수했다. 이렇게 시장 하락주에 베팅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2차전지 쪽 매수가 좀 들어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외국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를 7천억 순매도가 나갔죠. 그 다음에 알테오젠, 삼양식품, 현대차 뭐 등등등으로 해서 매도가 있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이런 쪽 매수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SDI, LG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네이버 오늘 매수 들어오면서 주가 반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수급의 방향을 뚜렷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의 매도가 제법 많았다는 거. 한 번에 털어주고 그 다음에 상황 보고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나올 것인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피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피크치가 아닌 시점에서 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약간의 글쎄요, 지금 한번 쉬었다 가자의 느낌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엔비디아와 연결된 부분을 해서 지금 매도를 친 것인지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상황이 매도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인데 이게 연속성을 계속 볼 수 있다라면 또 모르죠. 근데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 이제 1, 2분기 정도 증가하고 말 것이다. 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매도가 나왔다면 조금 의문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털어서 주가를 좀 가볍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지수 포인트 자체가 오늘은 이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올라가 보자. 이 상황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가 내릴 때는 일단 이것을 주도해 나가는 이 하락을 주도하는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누구겠어요? 지금 지금까지 올라갔었던 전차공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실적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훅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실망감이 생기겠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해줄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만 이제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정도로 한번 보시고요. 네. 오늘 저녁에, 네, 무방이 있죠? 오늘 저녁 9시에, 네, 무방을 보고 또 우리가 결정해보자고요. 얼굴 보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얘기들은 오늘 저녁 무방을 오셔서 이야기 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따가 저녁 무방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